정성적이래. 자, 해봅시다. 요거는 22학년도 수능에서 저희 애들 다 기절하게 만든 지문이었어요. 몇 학년 뭐라고요? 수능이에요, 수능? 22학년도. 실제 시험은 21년에 그러면 치러졌던 거고. 근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네, 저 너무 헷갈리고 너무 왜냐면 너 올해 수능을 26년에 보잖아. 내년에 대학 들어가면 몇 학번데? 27학번. 그래서 27학년도 수능이 되는 거야, 이번에. 그게 왜? 저 너무 별로 같아. 너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별로예요. 따져. 환율 지문은 매년 EBS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작년에 보는 수능에서도 독서에서 환율이 얼추 나올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움직임이나 행동들이 관세를 너무 세게 때리고 환율이 너무 좀 높아지고 있는 이런 국제적인 무역 질서의 변화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 PCR 그 검사하잖아. 코로나 때 폭 찔러놔가지고 그게 6월 평가원에서 그 해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었어. PCR 하는 PCR? CPR? PCR. PCR. 쳐가지고 이제 코음 하는 거. 자, 일단 그냥 읽어 나갈 테니까 모르는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따로 설명할게요, 일단은. 네. 자,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통하고 사용되는 거야.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 그래서 기축통화라는 건 왜 기예요? 기준의 기, 중심축 할 때 축의 축, 기축통화. 현재 세계의 기축통화는 달러입니다. 일단 유로 하나 달러. 1960년 트리핑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자, 달러화가 기축통화였던 거야. 구조적 모순은 도대체 뭐냐?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수지의 정의가 바로 뭐예요? 꾸며주는 거. 요게 경상수지.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다. 이것도 정의라고 해요? 정의의 설명 방법은 아니지만 꾸며주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기술 지문은. 자, 경상수지 잠깐만 멈춰가지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 해보세요. 경상은 무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지는 수치 타산. 그것도 틀린 말 아닙니다. 수는 수입의 수고요. 지는 지출의 지입니다. 네. 따서 수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선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요. 어. 수출입 간 차이가 경상수지래잖아. 그지? 수출입 간 차이가 경상수지니까 경상수지 이꼴 보세요.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 수지입니다. 절대값 안 씌워도 돼요? 네. 희한하죠? 근데 수입인데 수입과 지출을 따서 수지인데 식은 수출 빼기 수입이야. 납득이 됩니까? 자, 볼게요. 의미가 다릅니다. 이때 수입은요. 야, 너 한 달 수입이 어떻게 돼? 뭐죠? 벌어들이는 거죠. 네. 벌어들이는 돈이 수입이죠. 네. 지출은 굳이 설명 안 해줘도 되죠. 빠져나간 돈. 번 돈에서 빠져나간 돈을 빼면 그거예요. 그러면 무역에서 어떨 경우 법니까, 우리는? 물건을 수출할 때 법니다. 네. 그래서 여기 수출은 수출액에서 수입할 때 쓴 돈, 수입액을 빼는 거죠. 오. 자, 수출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물건 외국에 팔아서 돈 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입과 매칭이 되는 거죠. 똑같이. 우와. 그리고 수입은 뭐예요? 외국의 물건을 사들인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쓴 거야. 그래서 지출한 거지. 네. 납득돼? 네. 그래서 경상수지는 이런 뜻입니다. 용어 기억할 수 있겠어요? 네. 수입과 지출, 번 돈에서 쓴 돈 빼는 게 수지. 마이너스 나오면 적자. 자, 근데 그다음 수지인데, 흑자. 무역에서는 돈 버는 건 뭘 통해서 돈 벌어? 수출. 물건 외국에 팔아서, 수출해서 팔어. 수입은 돈을 쓸 땐 수입할 때 쓰는 거죠. 이럴 때 나온 게 뭐예요?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 값이 마이너스면 적자. 적자, 자, 그 값이 플러스면 흑자. 흑자. 으자. 여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수입을 초래 더 많이 팔았어. 번 돈이 많으면 흑자, 쓴 돈이 많으면 적자. 적자.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 요거를 여기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럼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마이너스 안. 그게 뭐겠어? 플러스만. 요거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흑자 얘기하는 거죠. 흑자인 경우. 두 번째, 적자인 경우. 그 차이를 지금 설명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미국의 입장에서 흑자를 이해됐니? 네. 흑자가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 번 돈이 많은 거예요? 쓴 돈이 많은 거예요? 번 돈. 번 돈이 많은 거죠? 네. 번 돈이 많으니까 달러가 어디로 들어가? 미국으로만. 미국으로만 들어가죠? 납득됩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돼? 국제 유동성 공급 중단. 유동성 공급 하락이라고 할게요. 그냥 네. 중단. 네. 그러면 세계 경제 위축. 자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세계 경제가 위축된다. 네. 자 가르쳐 드릴게요. 유동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동성은 그렇지 흐른다는 뜻인데 유동성은 경제에서 현금을 얘기를 합니다. 주식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에요. 진짜. 현금, 통화, 돈 그 자체를 얘기를 해요. 네. 달러? 달러 공급이 세계에 퍼집니까? 안 퍼집니까? 안 퍼져요. 안 퍼집니다. 그래서 경제가 위축돼요. 그럼 미국이 적자여야 우리 모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자. 미국이 적자를 하게 되면 여기 써 있는 게 뭐냐면 달러화가 과잉 공급 같은 말입니다. 달러화 공급이 너무 과잉돼요. 두 줄을 올렸습니다. 화살표. 따라오고 있어? 네. 답 맞히는 게 중요하지 않아? 개념 설명하려는 거야. 같이 따라하면서. 같은 말 뭐야? 유동성 공급이 과잉이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네. 달러화랑 유동성이랑 같은 말로 봐. 네. 납득되지? 네. 그러면 어떻게 된대? 고정 환율. 신뢰도 저하죠. 신뢰도에 대해서 흑자인 경우는 얘기를 안 했죠. 자, 신뢰도 네. 저하. 일부러 빈칸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에 대한 언급을 안 했잖아. 고정 제도.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고정 환율 제도 붕괴. 그러면 이 글쓴이가 어떻게 썼는지 보세요. 완벽한 짝짓기를 한다면 유동성 공급이 줄었어. 유동성 공급이 과잉이 돼. 세계 경제 위축돼. 상대적인 거. 세계 경제 활성화되긴 하지만 신뢰도는 올라. 하지만 신뢰도는 떨어져.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것만 쓰려고 했네. 그렇지. 안 좋은 걸만 쓰려고. 거기다가 빈칸을 넣어서 시험 문제 내려고 하는 거야. 어차피 둘이 대칭적인 정보잖아.
네. 대조적이고 그러면 한쪽만 얘기해도 나머지는 답이 나오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이거를 설명을 안 해준 거야. 속상해. 그리고 문제되는 것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지금 요 설명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정리할 시간은 없겠지만 지금 이해를 위해서 정리합니다. 보면 근데 이게 바로 머리에 이렇게 박혀야 돼. 때로는 간략한 메모를 해도 돼요. 이렇게 글씨 다 안 쓰고. 네. 국제 뭐 국제 유동성 뭐 아니면 뭐 유동성 하락. 아이고 씨. 자 어쨌든 여기 지금 구조적 모습은 뭐냐? 아니 흑자들도 막 흑자를 해도 문제가 되고 적자도 그렇다고 문제. 적자를 활용해도 문제가 돼.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돼. 그럼 뭐 흑자도 그게 그렇지 않겠어? 딜레마입니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아까 트리핀 교수였습니다. 구조적 모순을 여기서 트리핀 딜레마라고 명칭을 하나 딱 던져주면서 어떤 체제하에? 브레턴 우드 체제하에 국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과 달러와의 신뢰도 간의 문제다. 자 봐. 유동성을 확보하려 그러면 뭐가 떨어져요? 신뢰도. 자, 이게 유동성 확보입니다. 유동성을 확보하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네. 네, 신뢰도를 확보하려 그러면 세계 경제가 위축돼. 유동성이 떨어지고. 어떻게? 이 둘이 반비례 관계야. 질문해도 돼요? 아니? 어. 자, 뭔데? 패턴 우주 체제가 뭐예요? 잘 몰라도 돼. 일단 그 당시에 체제였던 거야. 뭐인? 기축통화가 달러인 체제.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네. 이게 당시 EBS에 일부 나왔었어. 그게 직접 연계된 거야, 거의. 헐리. 자, 근데 더 어려웠던 문제지.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된다는 거. 확보를 한다면 달러와의 신뢰도는 떨어진다는 거.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 네. 선생님 돈 얘기 재밌는데. 자, 좋아.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금본위 체제에서는 오. 금이 국제 유동성, 기축통화 같은 국제 유동성 역할을 했으며 네.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 자, 환율의 정의가 국가 간 교환 비율이 환율의 정의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동적으로 당연히 결정됐다. 이해되죠? 네. 금을 하나 두고 달러는 금 한 단위에 뭐 10달러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원화는 금 한 단위에 뭐 1, 뭐 1,000원, 만 원이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얘랑 얘는 자동으로 결정되잖아. 그럼 별로 어려운 건 아니야. 이후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맨 처음에는 어떤 체제? 금본위 체제에서는 기축 통화가 없었어. 각국이니까 미국까지 포함되는 거야. 그런데 브레턴 우즈 체제가 되면서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됐다. 그래서 금환본위제. 잘 보세요. 금본위 체제였지? 금이 근본이었어. 네, 브레턴 우즈 체제는 어떤 체제야? 달러. 엄마야.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자꾸. 여기서는 금환본위제 같은 말이지. 금은 뭐? 금 그대로. 환은 뭐? 돈을 한 글자로 쓰면 환입니다. 외국 돈을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왜? 외환이라고 불러요. IMF가 무슨 위기예요? 외환. 외환위기. 그 중에서 어떤 돈? 달러의 돈이 위기였던 겁니다. 근데 돈은 한 글자인데요. 한자로요. 돈은 한자가 아닙니다. 금환, 이때 환이가 의미하는 것보다 달러. 화폐, 그 중에 달러를 얘기를 해. 얘네들이 유동성의 역할을 맡게 됐다. 금과 환이.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게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자, 그래서 금 태환 조항은 이 체제에서 1온스는 35달러. 금 1온스는 항상 30
5달러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의무예요. 예외 없습니다. 금 그래서 35달러 갖다 주면 뭐 무조건 줘야 돼. 금 1온스 줘야 돼.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차이점 부각합니다. 아까는 뭐에 고정시켰어요? 금에 고정시켰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달러화에 대해 가치를 고정시켰습니다. 그지? 그렇게만 해도 자동적으로 달러가 이미 어디에 고정돼 있어? 금 1온스에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고 달러화로만 금을 살 수 있었어. 각국의 나라의 돈으로는 금을 못 사. 반드시 달러로만 살 수 있게 한 거야. 환율은 경상소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외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고정환율 제도 얘기하는 거네. 아까 언제 1달러 맨 마지막 주. 브레턴 우주 체제 하에서 달러화의 모순인데 달러화의 경우 뭐를 적자를 너무 허용하면 고정환율 제도가 붕괴된다고 했습니다. 왜 고정환율이에요? 왜 고정인지 알겠죠? 금 1에 프랑스에 고정시켰고 각국의 통화도 여기에다가 픽스 시켰습니다. 그리고 허용을 안 해요. 환율 변동을 거의. 이해됐지? 그건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인 교차환율은 자, 환율의 또 다른 종류네, 교차환율. 자동적으로 결정됐다. 당연하죠?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달러화에 각국의 나라의 돈을 고정. 근데 달러화는 금과 고정. 이해됐지?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1970년대 초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고. 적자가. 달러의 자,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 그럼 당연히 달러화가 세계에 너무 과잉 공급 되면서 신뢰도는 당연히 떨어지는 건데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 메모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때 준비량이 급감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상대적으로 떨어져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숫자일 때요? 자, 금이 100이 있어. 100단위 있다 봐. 그러면 달러가 요만큼 풀렸을 땐 요거에 해당하는 것만 교환해 주면 되지. 근데 달러가 엄청 풀렸어. 그럼 100 가지고 감당이 돼 안 돼?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의 양은 그대로 있어도 달러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 달러에 대해서 바꿔줘야 될 금이 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해됐지? 세계적으로 달러가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각국에서 금을 살 수 있는 양이 많아지는데 가지고 있는 금의 양은 고정돼 있으니까 준비량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에 대한 금태환 의무 이게 뭐였죠? 금을 꼭 바꿔줘야 함. 뭐랑 바꿔? 35달러. 오케이. 1온스에 35달러 바꿔줘야 되는 요게 금 태환 의무. 태환이 무슨 뜻이야? 돈이야 돈. 판이야 어쨌든.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만 있는 방법.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상황. 여기가 문제 상황. 문제 상황. 바꿀 수가 없었겠죠. 해결할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평가절하의 뜻이에요. 첫 번째 해결책. 자, 잠깐만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문제 상황 뭐냐면 적자. 자, 미국의 자, 무역은요. 한 나라가 적자면 상대 나라는 적자. 무조건 흑자입니다. 제로섬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미국의 적자가 증가하면서 달러화가 세계적으로 달러화 공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금 지급
준비량이 급감. 급감합니다.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해결책. 평가절. 첫 번째, 뭐의 평가절하예요? 달러. 첫 번째,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것. 됐죠? 자, 같은 말. 평가절하. 자, 평가절합니다. 올리는 건 뭘까요? 평가 절상. 네, 맞습니다. 오. 자, 갑니다. 또는 두 번째 방법. 달러화에 대한 다른 나라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절상이었다. 이게 두 번째 해결책.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오. 여기서 애들이 다 맛이 갔었어요, 당시에. 오. 일단 여기 단락에서 맛이 갔다, 여기 단락에서. 자, 이 두 번째 해결책에서 얘기하는 요거는 뭐의 가치를 얘기하는 걸까요? 달러. 여타국 통할까요? 아니면 달러 할까요? 달러. 달러화. 그럼 달러화의 가치를 올리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봐봐. 두 번째 해결책은 달러의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문제 상황은 똑같은데 해결책이 정상반대네. 말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여기에서 봐봐.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환율을 하락시킨다는 말과 그 가치를 올린다라는 건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런데 앞에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달러와의 가치를 내리는 거죠. 여기서 내리는 거 뭐예요? 달러. 환율을 내리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뭐가 됩니까? 가치가 올라가죠. 네. 올라가는 가치는 어떤 거였어요? 달러가 아닌 다른 나라 통화가 올라가는 거죠. 납득돼? 네. 이게 환율에 대한 배경 지식 없어도 원래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없어도 보세요. 똑같은 문제, 금 준비량이 떨어져서 금태한 의무, 바꿔줘야 될 의미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 첫 번째 해결책 워낙 너무 뚜렷하게 보이지. 두 번째 해결책도 당연히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겠죠. 그래서 환율을 이렇게 나옵니다. 여타국 통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라고 할 때 그 가치는 여기에서는 여타국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됐지? 원리적인 건 나중에 설명할게. 기계적으로 들어가 봐. 납득이 될까요? 왜냐면 하나의 문제 상황에 대해 그 해결책은 그 내용이 동일해야죠. 갑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나왔는데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상은 규정상 불가능했다. 1번 불가능. 2번 해야겠네. 자, 1번은 자, 브레턴 자, 요런 체제인데 1온스에 얼마를 바꿔줘야 돼? 35달러. 이게 브레턴 우주 체제의 핵심이거든요. 얘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의무 때문에 얘는 불가능. 됐죠? 자, 두 번째 해결책.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의 상태였던 독일이나 일본 등은 평가 절상의 나래서를 하지 않았다. 자기네 나라 돈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올리는 게 해결책인데. 그럼 보면 흑자인 독일이나 일본은 그
흑자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자기네 나라 돈을 올리려고 하지, 가치를 올리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만 알아두세요. 아, 흑자이려면 자기네 나라 돈이 미국 돈보다 가치가 낮아야 흑자인 거구나. 왜지? 아니, 왠지는 몰라도 돼. 그거 내가 설명할 거야. 그거 나중에 하라고. 자, 해결책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지네 나라, 독일의 지네 나라 돈, 일본의 자기네 나라로 올리면, 그죠? 이게 해결책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돼? 흑자를 1억. 유지하지 못해. 흑자를 유지하고 싶어서, 나 안 해. 우리 안 할 거야. 왜? 올리면 흑자가 망가지니까. 읽어볼게, 장봐. 미국과의 무역이 흑자 상태였던 독일과 일본은 돈 많이 벌고 있잖아, 미국이랑 해서.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어. 어, 납득됩니까? 네. 왜? 흑자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자기네 나라 돈의 가치가 달러보단 낮아야 돼. 올려버리면 흑자에서 적자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싫은 거야. 네. 진의 욕심 때문에 안 하려고 했어. 이 상황이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투자자들은 이제 전망하면서 독일의 마르크화와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 봐봐. 앞으로 지금 상황이 어때? 안 좋아요.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이러고 있지. 네. 그러면서 달러의 가치를 내려야 이 문제 상황이 해결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계속 세계적으로 압박이 달러와 같이 내려, 달러와 같이 내려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이게 고삐가 풀려버리면 달러가 진짜로 가격이 떨어지겠지. 다른 나라 돈은 가격이 올라가겠지. 근데 아직 고삐가 풀리기 전이지. 막아놓은 뚜기. 이해돼?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받아들이면 돼. 지금 봐봐. 자, 이게 봐봐. 해결책은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문제는 왜 문제가 발생한 거야? 달러의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야. 해결책은 떨어뜨리는 거니까. 이해됐어? 아직은 높은 상태야. 아직 실시를 했어, 못했어? 못했지. 근데 세계 흐름은 어디로 갈 것 같아? 사람들이 볼 때. 달러가 떨어지는 쪽으로 갈 것 같아. 그럼 너 같으면 돈이 있으면 달러화 사겠니? 다른 나라 돈 사겠니? 다른 나라. 그치. 왜냐면 지금 달러 사면 높은 가격에 사가지고 나중에 싸지잖아. 달러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다른 나라 돈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근데 살려는 사람들이 늘면 비싸죠. 가격이 비싸지죠. 자 봅시다. 그럼 달러는 또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봐 읽어볼게. 자, 이 상황이 유지되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있어가지고 세계 똑똑한 투자자들은 아 이제 달러 가격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뭐 사자? 독일이랑 얘네 거 사자. 얘네 거 사면 얘네 거의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려고 하겠지. 그럼 더 압박이 달러 하는 가격이 떨어지는 쪽으로 환율 변동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해됩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려 원했다. 왜? 금은 가격이 고정돼 있으니까 달러는 돈 떨어질 거 아니야. 아, 그거 쓰레기가 되겠네. 금. 그래서 금으로 바꾸는 거죠. 미국은 결국 근데 바꿔줄 금이 있어 없어? 없어. 야, 걸 어떻게? 달러에 대한 금태한 의미를 정지. 나 못해. 나 못 바꿔줘. 달러 가져오지만 달러 가져오면 난 금 못 바꿔줘. 나는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지금이나 트럼프 지금이나 뭐 닉슨 때나 미국 깡패예요. 그렇게 약속해놓고. 트럼프 거기 어디지? 베네수엘라? 네. 이젠 그린란드 뺏으려고 그랬으니까. 자, 브레턴 우주 체제는 붕괴. 닉슨 쇼크를 통해서 결국 브레턴 우주 체제는 붕괴되었다.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됐다. 왜? 규모의 경제 때문에. 잘 따라오세요. 세계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엔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지수가 너무 많이 늘어버려. 그러나 자 봐봐 A랑 B
자, 봐봐. 얘가 미국이라고 칩시다. 미국이라고 칩시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한국가씩 늘면 다 환율의 가지수가 여기다 D 늘어볼까? D가 늘면 어떻게 돼요? 얘까지. 2가 늘면 어떻게 돼요? 4개가 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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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해됩니까? 네. 너무 늘죠. 근데 기축통화 하나가 있으면 C, D, E, F 뭐 어때요? 다 깔끔하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네. 세네랑만 갖다 따지면 되니까. 네.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겠지. 네. 그래서 외환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됐습니까? 좀 더 없어요? 끝이에요. 네. 근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는 또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어. 자, 배경 지식 설명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거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어려운 거 당연해요. 어려운 거 당연해. 배경 지식 하나도 없이 그냥 설명했어. 지문만 두고.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경제를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수연이 내가 이해시켜줄게. 좀 이따가. 넌 다 풀었어? 너는? 몰라주세요. 네, 선생님한테 풀었어? 아니야, 이따가 가르쳐. 둘이 답 맞춰봤어? 얘가 정보 다 틀렸대요. 전 얘말 못 믿기 때문에 썼어요. 아, 이 지문? 얘 말을 믿고 살기 때문에 얘는 풀었대잖아. 그거? 거기에서? 어떤 걸로? 난 네가 믿지 마. 너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 얘는 기억할 수가 없어. 아니? 너는 그 정도의 기억력이 이제 김인원 하면 너 있어. 다른 사람들도 있어. 너 어디 거든? 양천연구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하얀 가은아, 확인했어. 요거 뽑아 좀 풀어볼래? 풀어볼래? 또, 줄. 있어요. 있어? 마더텅? 아, 그럼 마더텅으로 풀어도 돼. 줘? 제가 진짜 다음 분들 열심히 공부해주면 이번 주에 약속 좀 아니면 이거는 온다. 어? 찍어온다. 아닌 거 했지. 똑같이. 특수한 사람도 있어? 한번 배우고. 나 틀렸어? 나 그런 거. 나 안 받는 강호 몇 개 치겠어? 아직 약속하고 모르는 놈이랑 안 놀아. 이거 아니야? 어? 이거 아니야? 이적 아니냐고?
이게 좀 되게 잘 맞추는 거 같아요. 평소에 그런 거 쌓이게. 어쩌라고. 난 6시면 스크린. 6시. 뭐라고? 야, 피디님이 또 우리 국의 의미에 있는 것도 장기로 얘기하는 안 진짜. 해결해 드릴게요. 잠깐만. 내 친구가 이제 인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애기 아니면 너무 나가고 돌아다니. 선생님도 한율 어려워. 수영 잘 버티고 있어. 해결해 줄게. 한다. 선생님 응. 하시죠. 답만 불러줘? 네. 일단 답만 부를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야, 근데 야, 55, 10자, 22학년. 많이 맞았다고? 어려워, 22학년도서는. 너는 어떻게 알았어? 10번부터. 자, 10번에 2, 야, 맞았잖아. 11번에 5, 12번에 5, 13번에 4. 오, 하나 알았어. 자, 따라가 볼게. 백엔인데요? 어? 자, 여기 여백에다가 내가 설명 좀 해줄게. 문제 해설은 조금 요걸 설명한 다음에 문제 해설 들어갈게. 잘 따라와봐. 우리가 환율 하면 자꾸 얘 해외여행 갈 때 환전한다 그러잖아. 근데 환이 교환한다는 뜻 아니야. 이 교환이라는 게 자꾸 착각을 일으켜. 네. 교환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 환율 하면 보통 이렇게 표시하지. 1달러는 1,000원.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얘랑 비슷해. 지우개가 하나 있는데 지우개 가격이 문구점에서 1,000원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 지우개 살 때 얼마 주면 돼? 1,000원. 1,000원 주고 지우개 하나 사는 거잖아. 환율 이것도 잘 보시면 1달러라고 하는 물건 사고 싶으면 얼마 주면 돼? 이게 환율이거든? 환율은 결국 뭐야? 가격 표시야. 환율은 교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꾸 착각해요. 교환이라기보다 환율은 이꼴 달러화의 가격입니다. 이걸 좀 이걸로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환율 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만 생각해. 다른 나라까지 섞으면 되게 헷갈려. 우리나라는 미국만 볼 때
달러화의 가격을 나타내는데 이 표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나타내는 표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천으로 나눴어요. 의미는 같죠. 의미는 같은데 보통 이렇게 사용 안 합니다. 전문가들도. 원론 수학적으로는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환율이 올랐다 떨어졌다 얘기할 때는 항상 예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런 형식으로도 씁니다. 달러라고 쓸까? 달러당 1,000원. 그쵸? 1달러가 1,000원이라는 건 1달러가 1,000원이라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 밑에 일자가 빠지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부르는 환율을 우리가 그냥 명칭만 가르쳐주면 요거 우리가 원 달러 환율이라고 불러요. 요 단위를 따서 순서를. 그럼 얘는 어떻게 쓰는지 알아? 다른 식으로 0.001원. 아이 참 달러 원이잖아. 얘는 그럼 무슨 환율이야? 달러원. 달러 원 환율이라고 불러. 그런데 이건 거의 안 써. 원 달러 환율만 써. 보통. 이걸로 받아들이면 돼. 그럼 요 식으로 생각해 보자. 요거 지워도 되지. 네. 자, 이 식으로 생각하면 자, 1달러가 2,000원이 됐다 치자.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올라갔다. 환율이 올랐다는 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어떻게? 네. 1,000원이었던 환율이 2,000원이 비싸진 거잖아. 아까 환율의 정의가 뭐였지? 달러의 가격이 둘 중에 어떤 게 비싸? 1,000원. 이게 비싼 거야. 이건 달러의 가격이 오른 거야. 자, 여기다 잠깐만. 조금만 더 할게. 이거를 좀 더 일반식으로 얘기하면 외환의 화폐 가치라고 씁니다. 제가 이 PDF 파일은 필기된 건 보내드릴게요. 한 번 더 갑니다. 이거를 또 길쭉하게 고급지게 쓰면 좋아요. 화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달러화에 대한 우리나라랑 관련 있습니다. 원화의 환율이라고 길게 씁니다. 이럴 때 얘를 지우고 없애고 읽어도 같은 말이에요. 신기하죠? 읽으면 원화의 환율과 얘를 지우게 되면 달러화의 환율은 완전 다른 말이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봅니다. 좋아요. 얘가 올랐다. 이 표시예요. 이해됐어요? 이걸 더 고급지게 쓸 수 있지만 외국 화폐에 대한 자국 화폐의 환율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어쨌든 이렇게까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야, 어쨌든 뭐 말이 어떤 식으로 꼬여서 써 있든 달러에 무슨 환율 하면 항상 이 식으로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근데 이게 달러가 환율이 올랐다 이 얘기입니다. 자, 갑니다. 환율이 올랐다 이꼴 뭐의 가격이 올랐다? 달러의 가격. 달러화의 가격이 올랐다. 요 가격이 올랐다는 걸 우리는 고급지게 평가 절상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뭐 외환의 화폐 가치가 올랐다 이렇게 써도 돼요. 됐어. 그런데 꼭 생각해 둘 거. 환율하면 달러 돈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나라 돈도 반대로 반드시 똑 동시에 생각해 주세요. 반대로. 달러가 비싸졌다는 건 상대적으로 원화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싸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반비례 관계, 반대 관계.
이해되니? 봐봐. 1,000원짜리 지우개가 1,000원짜리 지우개가 여기다 쓸게. 2,000원이 됐다 칩시다. 지우개 비싸진 거죠? 여기까지 됐지? 상대적으로 1,000원의 돈의 가치는 봐봐. 이전엔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지우개 하나 샀거든요. 지금은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지우개 살 수 있습니까? 1,000원의 값어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죠. 지우개가 2,000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건의 가치가 비싸졌죠? 물건의 가치가 비싸지면 비싸지는 만큼 돈의 가치는 쓰레기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잘 알아두세요. 네가 100만 원을 저금도 안 하고 주식도 투자하니까 현금을 네가 가지고 있다고 쳐봐. 50년 지났다 진짜. 100만 원이 지금과 같은 가치를 가질까? 안 되죠. 옛날에 집 한 채가 10,000원이었어요. 그랬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지금 10,000원으로 집 삽니까? 그 10,000원이 있었던 10,000원으로 집을 살 수 있었던 예를 들어서 10,000원으로 집을 샀었던 그 시대에 현금만 딱 가지고 계속 그걸 꽁쳐놓고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화폐를 지금도 쓸 수 있다고 쳐보죠.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죠. 왜? 물건 값은 계속 뛰면서 비싸지면서 물가는 계속 뛰면서 물건의 가격은 돈의 가치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떨어지고.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 지우개가 1,000원짜리였다가 지우개가 2,000원이 됐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젠 이전과 같은 돈으로는 지우개를 살 수가 없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못 사요.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꼭 생각해야 돼. 물가와 돈의 가치 항상 같이 생각해주고 환율도 달러랑 원화를 같이 생각해줘. 달러가 비싸진 거지 이거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럼 원화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반대로 싸졌다는 얘기 꼭 생각해야 돼. 달러가 비싸졌다는 건 환율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원화의 가치, 가격이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격이 하락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걸 평가 절하라고 부른다. 여기가 이해가 돼야 돼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려보고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지우개는 살짝 지워볼게요. 이러면 좀 더 선명하죠. 이런 훈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환율이 올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뭐가 비싸진 거죠? 달러. 달러가 비싸진 겁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달러가 비싸진 건 미국 게 전부 다 비싸졌다는 얘기예요. 미국 건 전부 다 비싸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봅시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죠? 싸졌어요. 떨어진 거지. 그만큼 우리 건 전부 다 이전에 비해서 싸진 거야. 자 그러면 수출 잘 될까 안 될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파는 수출 우리나라 물건 이전보다 싸졌잖아. 잘 돼요. 잘 됩니다. 이해됐죠? 그다음 외국인들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놀러 오는 거 해외 관광객들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맞아요. 똑같은 달러로 더 많은 돈이 싸졌으니까 원화가 싸졌으니까 훨씬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어. 안 돼?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자 봐봐 아니야 이건 한쪽만 좋은 건 없어. 근데 계속 봐. 그런데 한국 기업이 미국 은행에 달러를 빌린 게 있어. 그걸 이제 갚아야 돼. 근데 환율이 오르면 더 많은 돈을 갚기가 어려워집니다. 달러가 비싸지니까. 환율이 올랐다는 건 달러가 비싸졌어. 미국 게 비싸진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수입업체, 우리나라의 수입업체는 어떨까요? 미국 거 물건 수입해야 되는데 이전보다 비싸니까 수입이 줄어들죠. 비싸졌으니까 수입을 들여가지고 팔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환율이 오르면 달러가 비싸지잖아요.
이게 다 연동되긴 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우리나라 게 싸졌잖아. 우리나라 물건 외국에 이전보다 싸졌으니까 잘 팔리죠. 수출에 좋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떨어지면 수입업자한테는 어떨까요? 안 좋아요. 미국 게 비싸졌으니까 들여오는데 비싸게 들여야 돼. 돈을 더 많이 써야 되죠. 그래서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수입에 별로 좋죠. 이해됐지? 자, 그럼 봐봐. 환율이 오르면 우리 게 싸졌으니까 수출은 잘 되고 상대적으로 수입은 줄어든답니다. 이런 반대로 가볼게. 얘들아, 수출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자, 미국입니다. 한국이에요. 수출은 물건을 항상 미국과 우리나라, 그중에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요. 네, 상품은 갖다 팝니다. 물건은요, 바로 미국으로 갈 수 있어요. 물건은. 그러면 팔면 뭘 법니까? 돈? 한국 돈을 법니까? 달러를 법니까? 달러를 벌어요. 달러를 법니다. 자, 그럼 여기서 멈춰. 잠깐 봐봐. 얘들아, 경제학에서의 국룰이 있는데 양이 증가하면 이때 양은 공급량이에요. 파는 물건이 많아지면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단순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코로나 때 마스크가 비싸졌을까요?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론 거꾸로 얘기하면 가격이 사려는 자 어쨌든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요량 살려는 사람들이 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올라가죠. 너도 나도 살려고 하니까. 코로나 때 마스크가 비쌌던 이유는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양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확 뛰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알겠지? 자, 봐봐. 자, 수출을 하게 되면 달러를 벌지? 돈은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면요. 외환 밀반입이 돼가지고 범죄입니다. 뭐요? 일정 금액 이상 갖고 들어올 수 없어요. 너네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 갈 때 환전해가지고 외국 나갈 때 환전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안 나와봐서 몰라요. 그렇죠? 한도가 있어요. 자기 마음껏 마음대로 금액을 무한정으로 달러 바꿔가지고 외국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이에요? 국제법이에요? 우리나라 뭐? 자 봐. 그런데 여기서 봐. 그러면 돈은 항상 어딜 거치냐면 중간 과정을 거칩니다. 어디요? 시장, 외환 시장이요.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을 거칩니다. 각 나라마다 외환 시장이 다 있어요. 달러를 갖고 들어가서 달러를 갖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해도 한국 기업이 자기 회사에 고용한 사람들한테 달러로 돈 줍니까? 원화로 줘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달러를 벌어서 우리가 달러를 받고 살면 우리는 미국 식민지예요. 물론이. 그러면 달러를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뭘 사가지고 나가야 돼요? 달러를 가지고 사서 자 원화를 가지고 나와야죠. 맞아 안 맞아? 오케이. 자, 요 생각을 해봐. 처음 들어봐도. 그러면 시장 안에 달러의 양이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많아져요. 많아지죠? 양이 많아지면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면 환율은 떨어집니다. 수출이 늘어나면. 아니 그럼 뭐야? 납득돼요? 그럼 결국 잠깐만. 한국에서 상품을 팔면 달러를 법니다.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야죠. 그래서 달러를 벌어들인 거 아니야? 달러를 가지고 오니까 외환시장 안에 한국에 달러 양이 많아지잖아. 달러 가격이 싸지는 겁니다.
납득되니? 자, 그러면 수입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입이 늘면 똑같이 그려보죠. 한국에서 미국의 물건을 사가지고 들여와서 한국에 팝니다. 그럼 무슨 돈을 벌어요? 원. 원화를 법니다. 우리나라 돈을 벌게 되죠. 그러면 상품을 들인 돈을 미국 기업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주려면 원화로 줍니까? 달러.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미국이 우리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미국 식민지도 삼고 싶지도 않습니다. 미국이 아주 무거워져야 되네. 그러면 돈은 어떻게 가? 항상 어딜 거친다? 미국의 외환시장. 이것 아니야, 미국 아니야. 이것도 한국의 외환시장이야. 이렇게 할 때. 야, 어쨌든 이 외환시장은 미국과 한국이 서로 통용되는 시장이야. 자, 그럴 때 한국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길 거쳐서 가야 됩니다. 여기 거쳐서 갈 때 원화를 가지고 가서 뭘 가지고 나옵니까? 달러. 달러를 가지고 나오겠죠. 맞니 안 맞니? 맞아요. 그러면 외환시장 안에 달러의 양은 늘어요, 줄어요? 줄면 달러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입이 증가하면요. 다시 수출이 또 증가하고 또 환율은 상승해요. 자, 이걸 이 그림으로 기억하니까 좀 그런데 봐봐. 내가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칩시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됐지? 근데 내가 물건을 뭘 사느라고 돈을 계속 썼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이 잠깐만 돈의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요. 줄어드니까 돈의 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럼 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자, 사이클을 봅시다. 수출이 증가합니다. 수출이 증가하면 환율은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수출이 는다는 건 뭘 벌어들이는 겁니까? 왜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면 달러를 벌어들이죠.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달러가 많아지니까. 네. 아주 단순하게 과정 거치지 않고. 그러니 환율은 떨어져요. 자, 환율이 떨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죠? 수입하는 중. 가격이 뭐의 가격이 싸진 거예요? 달러. 달러가 싸졌으니까 달러가 싸지면 미국 물건이 다 싸진 겁니다. 수입 물건 가격이 싸니까 수입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수입이 증가합니다. 자, 잘라서 봐. 이렇게 보고 이번엔 이렇게 봤어요. 이번엔 이렇게 봅니다. 자, 수입이 증가하면 환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수입은 뭐죠? 미국 물건 사느라고 달러를 많이 쓴 겁니다. 달러를 많이 쓰니까 달러 양이 줄죠. 높아져요. 그러면 환율은 달러의 가치는 높아져서 이렇게 되는데 환율이 높다라는 건 달러 가격이 비싼 거고 그 말은 우리나라 게 싼 거죠. 우리나라 게 이전보다 싸졌으니까 수출이 잘 됩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돕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유시장. 지가 알아서 오르고 떨어지면서 된다라고. 그런데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개입해줘야 돼요. 자, 봐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 지금 환율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역대급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원래 어때야 돼? 떨어져요. 이제 역대급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건 물건 어마어마하게 팔아가지고 SK, 삼성 막 어마어마하게 팔아서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겠습니다. 그럼 환율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왜 안 떨어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개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엄청 사는 겁니다. 자, 미국 주식을 사는 것도 물건 사는 거라 생각해보죠. 그럼 당연히 뭘 쓰는 거예요? 달러로 사는 거죠, 그 물건을. 계속 달러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달러의 양이 엄청 벌어들이는데 수출로 또 써? 엄청 써. 엄청 쓰니까 환율이 계속 똔똔인 겁니다. 높은 상태에서. 지금 상태가 그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 환율을 떨어뜨리고 싶어가지고 고환율이 꼭 좋지도 않고
환율이 낮은 게 꼭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양면이 있어. 지나친 게 안 좋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환율을 좀 낮추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수를 쓰냐면 야, 우리나라 국내 주식 거래하면 수수료 면제. 그리고 외국 투자해서 번 돈에서 세금 더 떼릴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많이 벌었어도 세금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어. 그러면 거기 거 자금 회수해가지고 힘내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달러가 늘어나겠죠. 맞잖아. 거긴 달러로 공급되고 있었는데 달러 갖고 들어오면서 원화로 갖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떨어져. 그러면 이제 환율이 떨어지겠지. 외국 투자자가 줄어들면 외국에 투자했던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국내로 들어오니까 이거는 마치 뭐랑 똑같아. 물건 수출해가지고 달러 벌어 들어오는 거랑 똑같지. 흐름이. 돈의 흐름을 봐봐. 돈의 흐름. 달러의 흐름을 봐봐. 네, 보고 싶어요, 저는. 외국에 투자했던 달러 외국 투자했던 사람들이 국내를 투자하게 되면 달러 갖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투자했던 돈 갖고 회수해야 될 거 아니야. 달러 일로 오는 거지. 말랑 뭐랑 똑같아. 물건 판 거랑 똑같지. 그래서 환율을 떨어뜨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럼 여기까지 됐어? 이 정도 됐어? 자, 이 정도 하면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 자, 요거 이래서 그거를 하고. 이거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기계적으로 자, 우리 지금 가보죠. 10번 문제는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자, 10번 문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겁니다. 이게 붕괴된 이후의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한 트리피는 어떤 전망도 하지 않았어요. 트리피는 브레턴 우주 체제 안에서는 언젠가 이게 제대로 유지되지 않을 거다. 모순을 지적했을 뿐 이후의 것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죠. 음. 자, 이제 납득이 될 텐데 뭐냐면 어느 때 수출이 잘 되죠? 환율이 높을 때야 떨어질 때야? 떨어졌을 때야? 환율이 높다라는 건 미국과 한국만 생각해 계속 달러 가격이 비싸다는 거 떨어졌을 때 그리고 원화는 싸다는 거 그러면 어느 때 수출이 잘 돼요? 환율이 높을 때 높을 때 수출은 우리나라 물건 미국에 파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게 싸야 잘 팔리지 납득돼? 너 생각해봐 네가 네 물건 밖에다 팔 건데 다른 사람이 팔 건데 비싸게 팔면 팔려? 안 팔리잖아 싸게 팔아야 팔릴 거 아니야 이해돼? 근데 환율이 높을 때가 우리나라 돈이 싸잖아. 너는 너가 원치 않아도 네가 싸게 평가되는 거야. 네가 가진 물건이. 네가 생산한 물건이. 그래서 싸니까 팔아서 달러를 많이 벌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납득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높을 때 수출이 잘 되고 미국 게 비싸니까 수입은 줄어듭니다. 그럼 당연히 요 계산해 보세요. 수출 수입 마이너스겠으니까 플러스니까 환율이 높으면 플러스 우리 게 싸니까 수출이 잘 되고요. 미국 게 비싸니까 수입은 줄어듭니다. 그러니 당연히 플러스 흑자가 되죠. 이해됐죠? 쟤또 뭐지 이러고 있다. 그게 원래 헷갈려. 이해됐다가 헷갈렸다. 이해됐다 헷갈렸다. 딱 잡아. 환율은 달러의 가격. 환율은 달러의 가격. 그래 항상 반대쪽 원화의 가치를 생각해라. 환율이 올랐다. 달러 가격이 올랐어. 원화는 내려. 싸졌어. 환율이 떨어졌다는 건 뭐야? 달러가 싸졌어. 원화가 비싸졌어. 원화가 비싸지면 우리 게 비싸진 거야. 그치? 우리 거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수출은 잘 안 되겠지. 대신 달러는 싸졌으니까 미국 건 싸니까 수입하는데 좀 더 쉬워지지. 이걸 내가 몇 번 반복해서 말해야 될까? 자, 이제는 납득이 돼? 이 주입식 교육이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자, 볼게. 요 대목을 한번 보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문제 상황이 있었잖아요. 어떤 거? 1달러에? 아니, 30, 1온스에 35달러. 쌤이 종이 접기예요. 35달러. 한번 생각해봐. 네.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해결책은 1온스에 얼마로 만드는 게 떨어뜨리는 걸까? 달러 가격을. 50달러. 자, 봐봐. 이거 잘 생각해봐. 맞아. 틀리지 않아. 봐봐. 네. 1달러에 1,000원인 경우가 1,000원 경우에 1달러가 2,000원이 되면 가격이 오른 거였잖아. 맞죠? 그만큼 1,000원은 가격이 떨어진 거죠. 봅시다. 달러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얘가 마치 1달러와 1,000원의 관계죠. 맞아, 안 맞아? 1온스가 1달러, 35달러가 1,000원이라고 봅시다. 달러의 가격을 떨어뜨릴 거예요. 이 달러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틀려요. 달러를 더 많이. 자, 1온스에 100달러가 되면 달러의 가격이 그만큼 떨어져요. 오케이. 자, 봐봐. 달러의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건 이 말은 이겁니다. 1온스를 금 1온스의 가격을 얼마로 과하게 측정할게요. 100달러라면 금은 비싸졌죠? 가격 표시 보세요. 금은 비싸졌죠? 비싸진 만큼 이 액수는 이 금액은 달러는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여기 봐봐. 똑같지? 봐. 1달러가 1,000원일 때 1달러에 2,000원이 되면 달러 비싸졌지? 그만큼 원하는 싸졌지.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왜 해결책이 될 수 있어? 그러면은 그전에는 더 많은 35달러를 가지고 와야 1온스 바꿨었는데 이제는 35달러에 한 3배를 갖고 와야 그제서야 1온스랑 바꿔줘. 그만큼 돈을 많이 갖고 와도 금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갑니다.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닉슨 쇼크는 이거 더 이상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는 왜 문제가 발생했어요? 달러의 가치가 가치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어.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해결책은 이거였어. 근데 붕괴시켰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달러의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었겠죠. 봅시다. 단행된 이유. 달러의 고평가 문제는 이때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달러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오케이, 적절. 자,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 살려는 사람이 늘면요. 살려는 사람이 늘면 가치가 높아지는데 이들은 왜 이걸 살려고 했어? 앞으로 엔화와 마르크화가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했기 때문에 많이 산 거였습니다. 달러는 떨어지고. 이해되죠? 3번.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해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되면 딜레마를 완화할 수 있다. 왜? 준비량이 부족해가지고 되니까 이걸 그대로 유지하려면 금의 준비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리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돈이 많이 풀려도. 해결책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적자도 안 좋고 흑자도 안 좋고. 그리고 무한정 늘릴 수도 없습니다. 이게 딜레마였어요. 아까 있었잖아. 뭐 유동성을 무한히 늘릴 수도 없고 늘리면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다음 얘를 줄여서 신뢰도를 무한히 놀릴 수도 없는 그런 거죠. 1, 2, 3, 4 다 적절합니다. 자, 요거 잘 읽어볼게. 요거 재밌는 지문입니다. 요거 재밌는 거. 자, 1달러, 1원스가 35달러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자, 집중해봐. 야, 이거 봐봐. 마르크화가 평가 절상된다는 건 가치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거고, 이 말은 뭐가 싸지고 달러는 싸지고 마르크화는 비싸지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봐봐.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 똑같은 마르크화로 살 수 있는 달러의 양이 늘어난 거지. 자, 봐봐. 내가 지금 우리 수현이는 이건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또 보기 귀찮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봐봐. 보기 전에 한번 너 혼자 개인적으로 읽고. 자, 봐봐. 이게 아이폰이 싸졌다고 칩시다. 똑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아이폰의 수는 많아졌어요. 늘어나겠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봅시다. 달러가 싸졌어요. 야, 금을 살려면 뭘로 사야 돼? 금을 살려면 달러로 삽니다. 근데 달러랑 마르크화를 비교해 봤더니 달러가 싸졌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동일한 마르크화의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달러의 양이 많아져요. 많아진 거죠. 아이폰이 싸지면 동일한 돈으로 살 수 있는 아이폰의 수도 느는 거니까 달러가 싸졌으니 동일한 마르크화를 살 수 있는 달러의 양도 늘고 달러의 양이 늘면 살 수 있는 금의 양도 늘어요. 늘죠. 근데 금의 양이 감소한다니까 틀렸습니다. 12번은 그냥 건너뛸게. 2번이요? 응? 자, 13번 봐봐. 앞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보시면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뭘 했냐면 해결책으로 뭐 했어요? 어디로 갔지? 해결책으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 C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키는 평가절하. 그 말은 환율을 하락시켰습니다. A국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 미국. 미국이라고 생각하세요. B국이나 C국은 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지? 잠깐만 봐봐. 환율을 하락시키는 게 해결책이었다는 건 요 앞의 상황이 어땠다는 거야? 환율이 높았다. 너무 높았다. 그래서 환율을 하락시켰으면 생각해 보세요. 자, 아주 단순하게 볼게. 환율이 높았을 때, 자, A국과 B국, A국과 C국을 따졌을 때 잘 봅시다. A국에 대해서 B국은 흑자였겠죠. A국에서 C국은 흑자였겠죠. 1과 1. 왜냐면 환율이 높을 땐 B랑 C를 한국이라고 생각하세요. 환율이 높다는 건 달러 가격이 비싸니까 원화가격은 싸니까 흑자였던 겁니다. 수출이 잘 되는 거니까. 이해됐니? 근데 이걸 내리면 그만큼 손해. 적자. 흑자의 폭이 B국과 C국의 흑자의 폭이 줄어들어요. 줄고 상대적으로 A국은 좀 더 흑자 쪽으로 가겠죠. 항상 제로섬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락을 이렇게 시켰어요. 자, 일단 한번 가볼게.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감소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은 올라갑니다. 맞죠? 아까 여기 환율 올라간다 그랬어. 자,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잘 생각해봐. 지금 외국의 자본이 미국으로 다 들어갑니다. 자, 이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미국이 있는데, 야, 너네 한번 이 금리에 대해서 설명 안 해서 그런데 좀, 미치겠네. 해주세요. 금리 이자 아닙니까? 이자? 자, 금리가 뭐냐면요. 자, 오늘 되게 많은 거 합니다. 오늘 요거 유익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같은 말 이자율이야. 금리 이자율은 너희들이 봐봐. 너네 돈 팔아본 적 있어? 아니.
자, 봅시다. 제가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을 누군가한테 1년 동안 팔았습니다. 팔았어. 100만 원을. 그러면 1년 후에 100만 원을 원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돈을 판다는 건. 돌려받을 때 3만 원을 더 붙여서 받아요. 자, 자, 나는 왜 이걸 팔았어요? 대가로 뭐 받았어? 3만 원. 3만 원을 받습니다. 3만 원 이자. 이 3만 원이 뭐예요? 100만 원의 가격인 거예요. 우와. 우리가 예금이라는 걸 돈을 맡겨서 이자 받는 게 아니라 이자가 자, 그럼 또 가볼게. 자, 1,000만 원을 1년 동안 판다고 칩시다. 그러면 1년에 원금 1,0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그때 자, 100만 원을 팔았을 땐 3만 원 받았으니까 좋아, 금액 3만 원 받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안 되니까 30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원금 이 돈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정액으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지우개는 1,000원, 2,000원 정액으로 가격을 딱지로 붙였죠. 근데 얘는 뭘로 붙여야 돼요? 가격을 퍼센티지로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퍼센티지는 비율을 이게 바로 뭐예요? 화폐의 가격입니다. 너무 신기해. 야, 우리 지금 한국 돈으로 미국 돈 사고 했잖아. 그런데 국내에서만 봅시다. 한국 돈으로 한국 돈을 살 수 있습니다. 3만 원 주고 100만 원 사기. 사봐. 1년 동안. 샀잖아. 자, 한국 돈으로 한국 돈을 사요. 그때 사용되는 게 뭐예요? 금리입니다. 이게 가격이에요.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봐봐. 너네 같은 봐봐. 자, 미국의 금리가 5%야. 그리고 한국의 금리가 원래 7%였는데 그게 망가지고 3%가 됐다고 쳐봐. 너네 같으면 니네가 돈으로 투자할 건데 은행 이자만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미국. 너네 어디에 돈 투자할래? 미국. 미국에 저금하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을 때 세금도 없고. 납득됩니까? 돈이 쫙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미국으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가 높으면 이쪽으로 달러가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쪽으로 엄청 들어간다는 건 세계의 달러의 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운동화가 멈추. 줄어드는 거죠. 달러의 양이. 달러가 다 미국으로 가니까. 신뢰도가 어떻게 돼요? 신뢰도는 높아지지만 유동성이 너무 위축돼가지고 세계 경제가 위축되겠죠. 자, 봅시다. 금리 인상했죠? 세계 통화 공급이 안 됐죠? 대신 신뢰도는 올라가야 되는데 낮아졌다가 틀린 겁니다. 납득되지? 더 갑니다. 국제적 합의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한 거 맞죠? 하락했다고 했습니다. 50% 하락했어요. 하면 자, 환율 하락은 달러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보세요.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A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올라갑니까? 자, 봐. 말이 아무리 길어도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미국 달러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국 달러의 가치는 상승한 거에 떨어진 거예요? 상승이 틀렸죠. 환율 하락인데. 환율 하락까지 맞거든? 그러면 A국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납득되니?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이 모두 하락했겠군. 이거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얘는 떨어진 거 맞죠? 이거는 맞죠? 네, 됐지? 그러면 이거 기계적인 수치를 해볼까요? A국, B국, C국에서 단위는 생략할게요. A국이 1이라면 화폐 단위가 1일 때 B국도 10, C국도 10이라고 합시다. 굳이 환율로 따지자면 B국의
B국에서의 환율은 10이고 C국의 환율도 1은 10인 거죠. 네. 1달러가 10원, 1달러가 10엔 뭐 이런 식으로 단위만 생략한 겁니다. 그런데 몇 퍼센트씩 하락시켰어요? 30. 그러면 50, 30이면 여전히 얘는 1인데 50이니까 5, 얘는 30 하락시키니까 7이죠. 이렇게 되면 봅시다. A국과 B국의 환율은 1일 때 5가 됐고요. A국과 C국은 1일 때 7이 됐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B국과 C국의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C국의 1대 1이었죠. 자, 숫자를 씁시다. 10대 10이었잖아요. 여기에서. 그런데 어떻게 변했어요? B국과 C국은 5대 7이 됐는데 얘를 1로 바꾸면 1.4가 됩니다. 맞죠? 둘의 환율은 원래 1대 1이었다가 C가 더 높아요. 1대 1.4가 됐잖아. 이러면 환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간 거죠. 올라간 거죠. 자, 그럼 여기 봐봐. 얘가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지? 1대 10에서 1대 5로 떨어졌어요. 가격이. B국 통화는 C국 통화는 1대 1에서 1대 1.4로 가격이 올라갔네요. 하락이 틀렸죠. 이 경우에 대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다른 효과에 변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는 것까지 맞아.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 자, 미국에 대한 한국의 경상수지. 자, 환율 어떻게 변했어? B국과 C국 1대 1에서 1.4로 환율 올랐지? 어? 그러면 수출이 잘 되지. 수출이 잘 되면 흑자가 되지. 경상수지 개선. 답이 그래서 4번. 납득돼? 지금 체이 놓쳤어. 전 5번을 골랐어요. 자, 5번 볼게요. 다른 모든 조건이 변화되는 A국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수지가 악화되며 그중 하나는 A국에 대한 B국 통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 봐봐봐. 환율이 상승하면 B국의 경우 수출이 잘 되죠. 오케이? 그러면 누가 흑자를 받아? B국이 흑자지. 그지? A국에 대한 완화가 아니지. 완화 방법이 아니지. 그러면 야, B국이 흑자면 A국은? 그지? 환율을 상승시키면 B국은 계속 더 흑자, C국은 적자가 더 심해져. 경상수지 계속 악화되지. 말이 돼요? 안 되죠. 답은 4번.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서율이 포기했네.